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콜콜,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시장이 연이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양대 시장이 모두 2%대 하락세를 보이다 보니까 시장 너무 걱정된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너무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진행할 예정이니까 상담 접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남겨주셔도 접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방송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 들어서 시장의 하락세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양대 시장이 2%대 하락세를 보이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우려감이 좀 크실 것 같거든요. 오늘 시장 분석부터 도와주시죠, 전문가님. 자, 이게 우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왜 이렇게 시장이 빠지는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에 대해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이 커다란 시장의 틀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를 들으시면은 그래서 이게 빠지는 거구나에 대한 부분을 그나마 조금은 이해를 하시게 될 수가 있어요. 자, 우선은 좀 문제가 되고 있었던 것은 작년 말부터 해서 홍해 쪽이 조금 시끄럽습니다. 그렇죠. 물류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네. 운임비가 한 달 사이에 2배가 오릅니다. 그러니까 운임비 자체가 조금은 뭐 상하이 운임지수도 그렇고 버텨줬거든요. 12월 중순까지 버텨주다가 12월 거의 초중순부터 해서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놈 홍해에서의 테러 집단의 문제로 인해서. 그러면 물류비가 상승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물가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자, 물가의 상승은 무엇을 또 보여주나요?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옵니다.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고민해 보면은 미국에서 현재 정부에서 그간 몇 년 동안 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현 상황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작년 말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물가 압박, 인플레에 대한 또 부분이 또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3월 되는 거 아니냐 싶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5월, 6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게 만약에 조금 더 이게 좀 진행이 되면은 홍해 쪽이 시끄러워지면은 더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시장이 자꾸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랐었던 것이 그냥 다 무너져 버린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미국 입장에서도 바이든 정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든 이 홍해 부분을 빨리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속도를 굉장히 스피드 있게 처리를 합니다. 그렇죠? 뭔 일 생겼다 바로 쫙 출격, 공격, 그렇죠? 이 상황에서 또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국내 증시로 따져보자면은 삼성전자의 실적이 엉망진창이 됐어요. 2차 전지 엔솔 실적이 아이고야 어렵습니다. 4분기 실적이요. 거기에 트럼프마저도 경선에서 51%, 2등, 3등, 4등, 2등이 디센티스가 21%, 헤일리가 19%,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민주당 정부, 미국 민주당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좀 포착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언제쯤 마무리가 될지 여부를 고민을 해볼 때 우선은 다음 주부터 해서 국내 코스피 실적 발표 4분기 실적발표가 있잖아요. 이걸 필두로 해서 조금은 안정이 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번 주는 재미가 없는 게 내일도 그렇고 모레도 그렇고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상당히 조금 사실 2,500포인트 이탈 자리부터는 투매성 물량이 좀 많긴 한데 그 영향이 또 나올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언제 이게 좀 조용해질 거냐, 안정될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해볼 때 정치적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트럼프 이 전 대통령이 경선에서 이제 뜨겁게 달아올라서 한 주 한 주 먹어 들어갑니다. 한 주 먹었고요. 또 다른 경선 지역으로 가가지고 승리를 계속 차지하게 되잖아요. 지금부터 3월 중순까지 있어요. 2달 동안 있는데 아마 한 중반 정도 가까이 가면 1월 말이나 2월 초쯤 됐을 때 이 트럼프는 뭔가 얘기를 꺼낼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오늘 시장에서 보면은 여러분 태양광 관련주들, 뭐 풍력을 비롯해서 신재생 에너지들이 별로 안 좋았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전 대선에서 얘기했었던 것들, 신재생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했었던 것들이 영향을 주면서 빠졌던 건데요. 이번에 과연 어떤 얘기를 할까? 근데 사람의 성격이 워낙 드셉니다. 그리고 스피드감이 좀 빨라요. 되게 빨리 움직이죠. 그래서 한 경선을 한 서너 차례 정도나 많으면은 뭐 10군데 지역을 먹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또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는 거야. 사실 오늘은 경선에서 트럼프가 이겼다는 거 하나만으로 관련주들이 다 빠졌는데 만약에 진짜 트럼프의 입에서 나 신재생 에너지 싫어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던져버리게 되면은 국내 증시 타격이 또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사실 국내 증시에서 아직 코스닥 쪽이 나름 버텼어요. 근데 코스닥의 시총 상위주들은 다 2차 전지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까? 좀 불안한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좀 복합적인 상황들이 시장이 맞물리면서 이 현상들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거 조금 이해를 하시겠죠. 사실 더 복잡하게 봐야 되긴 하는데 요 정도만 가지고 보신다면은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흐르는 거고 그냥 뭐 무턱대고 넘겼던 홍해의 테러 상황들이 결코 쉽게 볼 상황들이 아니로구나. 이거를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마 이제 시장을 보는 눈이 조금은 생기실 거예요.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다? 어디가 바닥인지를 봐야 되는 건데 그 바닥은 우선 첫 번째 실적 발표 아까 말씀드렸던 거 체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트럼프가 과연 어떤 얘기를 할지 뭐든 얘기해 줘야 됩니다. 전 사실 트럼프가 이번에는 조금은 그래도 호전적으로 해서 이전에는 신재생 에너지 쪽을 그냥 나 싫어라고 했지만 이번에는 조금 일정 부분 감싸고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뭐 봐야 되지만 뭐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만 해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또다시 한 번 더 바닥은 확인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조금 하방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열려 있기도 하고 코스피 지수상으로 맥스 저점으로 1차 저점은 이미 깨져버렸고요. 맥스 저점, 코스피 차트 한번 잡아주시면 좋겠는데 맥스 저점 자리로 판단을 하자면 이 자리 열려 있어요. 이 하단 자리 보이시죠? 하나, 둘, 세 번째. 이번 떨어진 다음에 여기가 얼마냐면 2,350에서 뭐 30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열려 있습니다. 조금 더 뚫고 내려간다면 2,300, 뭐 20, 10 이 정도까지 열려 있어요. 추세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머리 아픕니다. 자, 어찌됐든 좀 외인들도 좀 빠져나가고 있고 기관들도 좀 들어와 좀 좋겠는데 들어오기 쉽지 않은 시장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셔야 될 것 하나하나 버틸 수밖에 없고요. 이 힘든 시장에서 이겨내셔서 좀 추후에 아마 저희 국내 시장을 본다면 경선 끝나고 좀 안정될 수가 있어서요. 한 2, 3월 이후부터 해서는 괜찮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참으시면은 올해 한 중반기나 하반기 쪽에 금리나 이슈와 맞물리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큰 흐름을 보일 겁니다. 그리고 하나 꼭 검색 수시로 하셔야 되는 게 홍해 쪽 상황이 어떤가? 운임 비용이 떨어지고 있는가? 요즘 물류 관련주들 올라가잖아요. 그 종목들이 떨어지는가 보면 시장이 반등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보신다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 정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이 시장이야 당연히 지수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왜 그런지가 늘 궁금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독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우리 시장이 지금 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입장하시고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김선윤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장중에 실시간으로 시장 이야기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상담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 상담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SM입니다. 네, SM.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0만 1,000원에 5%입니다. 네, 매수가가 10만 1,000원에 비중은 5%이다라고 해주셨는데 SM이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는 7만 9,800원입니다. 지수의 영향으로 뭐 주가가 밀려난 것도 있겠지만 최근에 이 실적이 좀 기대치에 못 미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도 좀 영향을 준 것 같거든요. 매수가를 좀 이탈을 했는데 이 종목 어떻게 반등 여력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이거 언제 샀었어요? 작년에 샀는데. 작년에요? 한 1년하고 조금 더 된 것 같습니다. 자, 1년 넘으셨는데 왜 이 많은 그 올라갈 때 왜 안 파시고 계속 지금까지 놔두셨어요? 그래 말입니다. 제가 아낀 줄 알고 있었지만은. 아니 이게 SM을 팔아야 된다는 신호가 네. 카카오 이슈 때문에도 여러 번 나왔었는데 아쉽네. 좀 많이 아쉽네요. 야, 이게 항상 이제 저도 그랬지만은 주식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그냥 흔히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작은 실수 가운데 하나인데 이게 조금 너무 큰 기대감이 같이 종목에 이게 너무 종목을 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지금부터 발생해요. 뭐냐면 엔터주 전반으로 뭐 기사도 보셨겠지만은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 자체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 뭐 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리고 하필 또 참 난 왜 이렇게 주식에 이렇게 운이 없는지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는 시장이 또 안 좋아 버리는 상황들. 뭔가 좀 1월에 가는 것 같았는데 시장 꺾이면서 그냥 갑자기 3거래에 부르륵 빠져버리는 상황. 오늘은 좀 버티긴 했지만. 그러니까 좀 많이 오히려 더 답답하실 거예요. 깨지 않길 바랬었던 전저점까지 깨버리게 돼버리니 상황이 좀 복잡해졌어요. 사실 기관들의 입장이나 외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엔터주들을 지금 막 사야지라는 그런 욕구 자체가 생기지가 않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한 충분히 30% 정도는 가뿐하게 드실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현 구조상으로는 우선 말씀드리면 다시 10만 원대 위로 가면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오기까지에는 뭐 최소한 현 시장의 문제점만 보더라도 한 3, 4개월은 보셔야 되는 상황 같아요. 자, 그런데 종목이 그래도 뭐 마이너스 나는 종목은 아닐 테니까 조금 여유를 갖고 보시면 되고요. 어차피 조금 이제 기회 놓친 거 과거 생각하지 마세요. 옛날 생각하시면 주식 안 돼요. 주식이라는 거 대응하시면 현재 관점에서 옛날에 이 정도 올라갔는데 이거 못 먹었어. 16만 원 갔는데 못 팔아가지고 너무 아깝다. 계속 그 생각을 갖고 계시면요. 될 것도 안 돼요. 주식이란 그래요. 그거를 빨리 머릿속에서 지워내시고요. 지워내셔야 돼요. 지워내시고 반등 나오는 거 보고 다시 조금 어느 정도 올라오면 정리할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에 빠져서 그렇지 다시 매수가 이상으로는 금방 갈 수 있어요. 제가 좀 러프하게 말씀드린 거긴 한데 충분하게 시장 안정되면은 한두 달 안으로도 갈 수 있는 가격이니까 조금 힘내주셔야 돼요. 한숨 쉬지 마시고 다른 종목들도 힘드시겠지만 다 똑같아요. 저도 똑같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누가 과연 잘 버티냐 심리적인 싸움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누가 과연 정신력이 강한가 이 상황이에요.
종목 문제 전혀 없으니까 걱정보다는. 그러면 전문가님 네. 추가 매수는 어떻습니까? 자, 추가 매수는 SM의 차트를 보고 하시면 안 되고, 네. 그렇죠? SM이 지금 뭐 오늘 시장 대회에서 좀 반등이 나온다, 오늘 뭐 JYP도 좀 반등 나오는 것 같고 이런 거 보고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전체 시장에 좀 코스피나 코스닥의 바닥 흐름이 확인되면서 올라가는 거 봐주셔야 돼요. 자, 아까 제가 오늘 방송하면서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이슈들, 국내 실적 발표되는 게 다음 주 코스피, 그다음 4분기 실적이 다음 달에 코스닥 발표가 있을 건데 그 체크와 함께 같이 곁들여 보셔야 되는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경선하고 있는데 트럼프의 만약에 입에서 신재생 싫어요가 또다시 나와버리면 국내 코스닥 쫙 작살나버리고 영향받거든요. 그럼 종목 전체로 또 퍼진단 말이에요. 이 상황 자체가. 지수를 흔들어 버릴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까지 체크하시고 그게 다 안정이 되면서 최소한 시장이 한 2, 3주가량 횡보하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때 SM 물 타셔야 되지. 지금은 뭐 마땅히 그냥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대응을 하시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는 한 달 뒤쯤 하셔야 될걸요? 한 달 뒤에. 네. 시장 어려워요. 지금 한 달에서 2달 정도 시장 헤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SM이 좀 더 빠지겠습니까? 빠질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돼요. 이게 SM만 빠지는 게 아니라 전체 시장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도 오늘은 잘 버틴 거예요, 이 정도면. 그래서 주식 좀 이게 오래 하셨으니까 이제는 잘 아실 거예요. 과거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요. 항상 뭐 사람 생각하잖아요. 언제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그건 진짜 아니고 미래 가치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다음에 이제 올라와서 다시 사람이 또 그래요. SM이 다시 11만 원, 12만 원 넘어가면은 13만 원, 14만 원 갈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12만 원에 팔았어. 근데 13만 원 가면 너무 아쉬워요. 기다릴 걸. 그 생각을 가끔은 안 돼요. 가지시면 안 돼요, 주식에서는. 절대 안 돼요. 주식에서 그거 생각 떨쳐내셔야지 돈 벌죠. 안 그러면 돈 못 벌어요. 네. 숫자 노름이에요. 수익률 노름이 아니고요. 숫자 노름이라고요. 이거는 숫자 늘리기 게임이지 수익률에 올라간 그게 내가 그 수익의 이 사람 마음을 담으면 안 돼요. 여기까지 해드릴 테니까 우선 기다려보시고 나중에 시장 안정되면 그때 물 타시고 정 궁금하시면 다시 연락 주시면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그리고 뭐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가지고 뭐 문의 주셔도 제가 도움 드리니까 언제든 좀 궁금하시면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물론 3, 4개월 정도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그때 기회를 준다 싶으면 너무 큰 욕심 내지 마시고 매수가 부근에서 정리를 해보는 게 좋겠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뭐 이 밖에도 시장 관련한 이야기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열려 있으니까 입장하시고 장중에 실시간으로 소통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저기 펜텍이요. 펜텍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비중은 30%고요. 네. 가격은 4,143원인데요. 네, 펜텍 4,143원에 매수를 해주셨고 비중은 30%를 갖고 계신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3,370원입니다. 네. 거기에서 30%에서 5%는 빼가지고 손절했어요. 네, 비중 손절 축소도 때가 하셨고, 네, 펜텍 같은 경우는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 관련한 종목인데요. 지금 매수가를 좀 이탈한 상황이거든요. 자,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진짜 궁금한데 이거 종목 어떻게 사신 거예요? 종목이요? 네. 이거 저기 우리 친구가 근데 이게 뭐 카메라 모듈하고 이래 한다고 뭐 네. 삼성전자에 네. 그래요. 그래요. 이거 뭐 휴대폰 들어가고 그런다고 저는 이거 지금 한지 지금 한
7, 8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자, 주식을 하신지? 예, 근데 걔가 내보고 네. 한번 해보라고. 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사고 또 다른 거 사고 막 했거든요. 아. 가르쳐주는 대로 했는데 전부 다 안 됐어요. 그러게. 한 개 됐어요. 한 개 됐어요? 예. 그러면 잘 된 거예요. 요즘에 시장도 안 좋은데 잘 된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예. 펜텍은 매수하신 지는 뭐 한 달쯤 되셨나요? 한 달보다는 좀 더 됐을걸요? 하여튼 12월쯤에 사셨고. 12월? 예, 그 정도. 아, 오케이. 자, 그러면 그때만 보면은 굉장히 조금 이쁜 상황이었던 건 맞아요. 그래서 예. 거래량도 좀 붙고서 올려놓는 듯한 모양새가 나왔었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 매수하시고 난 시점부터가 다 털고 나갔어요. 그때부터가 네, 맞아요. 그냥 문제가 다 됐어요. 빠져나갔어. 항상 예. 이거잖아요. 저기 뭐 잘 아시는 내용일 테지만 이런 거 대표적인 거 있잖아요. 저희 엄마가 삼성전자 얘기를 한다. 예. 이러면 거기가 고점이잖아, 항상. 아까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친구분께서 이제 12월 한 초쯤 되는 것 같은데 12월 10며칠이나 예.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거의 고점이었던 거지, 사실. 네. 근데 걔는 오래 했어요. 아, 네, 그렇죠. 오래 할 수도 있죠. 그거는 이제 문제되는 건 아니지만 주가 상황이 항상 이게 뭐가 하나 있냐면 하나 팁을 드리자면 예. 신규 상장주잖아요. 그렇죠? 얘가요? 예. 어. 아, 네, 그렇습니다. 자, 신규 상장 종목인데 예. 신규 상장주들의 대표적인 문제가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예. 상장하기 직전에 실적을 다 끌어다가 최대한 만들어요. 예. 그리고 상장 한 해의 실적은 예.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선 상장시키고 보자지. 예. 그래서 이 기업 분석 들어가서 재무제표를 살펴봐도 예. 상장하기 위한 상장 전의 실적은 22년 실적은 매출이 1,000억 원대가 넘었어요. 이익도 예, 240억을 찍어버리고 그런데 작년 23년 실적 상장을 23년 했단 말이에요. 예.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너무 안 좋아요. 너무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사실 카메라 모듈하면은 펜텍을 살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저는 차라리 뭐 캠시스나 이런 게 낫다고 보는데. 캠시스 그런 종목을 몰랐어요. 시총도 이게 또 큰 종목이 아니라서. 자, 중요한 건 이제부터 이게 올라가느냐잖아요. 예, 지금부터 올라가느냐가 아니고요. 네. 그냥 손해보고 팔아가지고요. 네. 그래가지고 다른 거 살려고요. 다른 거요? 뭐가 사고 싶으신데요? 모르겠어요. 아, 그건 모르시겠고. 그러면 어떻게 설명해 드릴까? 자, 우선은 펜텍은 올라갈 일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그냥 팔고 손해보고 마이너스 20% 손절 쳐버리시고. 이게 좀 많아요, 돈이. 돈이 많아요? 예, 그래도 비중이 크시니까. 예, 뭐 좀 많긴 한데 네, 이거 들고 있는다고 맞아요. 다른 걸 못 하니까는 더 손실이 오잖아요. 자, 주식 잘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버리고 오케이. 버리시고. 모함에서 지우고 그 돈 남는 돈으로 다른 걸 조금 사면 되잖아요. 전략적인, 자, 지금 그 얘기하시는 것은 진짜 앞으로 주식을 잘 하실 수밖에 없는 선택이세요. 행동이세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 잘 배웠다 생각하시고 사실 손절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걸 들고 끙끙대는 내가 바보 같았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 예. 일단 현금 확보를 하신 다음에 예. 매수하는 시점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다시 들어갈 때. 예, 장이 내릴 때는 안 들어가야죠. 그렇지, 정확하게. 장이 지금은 쭉 빠지면서 조만간 이제 하락을 멈추긴 할 거잖아요, 언젠간.
예. 그러면서 한 횡보를 한단 말이에요, 코스피가. 예. 횡보하는데 횡보가 한 2주에서 3주가량 이어질 수도 있어요. 예. 그 시점을 저는 한 달 뒤쯤으로 봐요. 예. 그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오늘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던 거 있죠? 예. 코스닥 실적 발표, 코스피 실적 발표인데 다음 주부터 코스피 실적 발표고 코스닥은 2월 중순 발표란 말이에요. 4분기 실적이. 예. 그거 체크하면서 하나 더 보셔야 될 게 트럼프의 입에서 예. 뭐든 간에 정책 관련된 모든 얘기가 나와줘야 돼요. 예. 그 얘기가 좋던 안 좋던 간에 나와줘야 돼요. 안 좋다면 2차 전지 얻어 터지는 거고 신재생 터지는 거고 예. 그게 아니더라도 그 시점에 걸쳐서 바닥은 확인될 거예요. 아마 그 시점 자체가 국내락 따져봤을 때 코스닥의 실적 발표 전후 코스피 실적 발표가 끝나가는 그 시점이랑 비슷할 거예요. 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 약 한 달 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파신 다음에 바로 사지 마시고 예. 한 달 쉬다가 그 정도 쉬셨다가 상황 보고 하셔야 돼요. 예. 그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최선이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많이 주식하시다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매도 타이밍을 놓치시는 게 가장 크기도 한데 매도를 하셨다가 예. 저 상황 안 보고 이 현금을 가만두시지 못하는 실수가 많아요. 아, 예, 제가 해보니까 이걸 해보니까 현금이 없이는 맞아요. 현금을 어느 정도 들고 있어야지 안 그러면 이거 맞아요. 못 하겠던데요. 주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현금을 가지고요. 기회를 노리시는 거예요. 예,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그 기회를 노려보고 있다가 남들보다 더 예리하고 섬세하게 노려보고 있다가 제가 시기에 너무 맞죠. 이걸 모르니까 대응하는 거. 예, 잘 모르니까 네네. 이 TV 보면서 이거는 뭐다 막 적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적어갖고 그거를 생각해보고 자, 뭐. 그리고 하나 더 팁 드릴게요. 이왕 예. 저랑 연결되신 거. 정리하신 다음에 종목 들어가실 때는 예. 지금 현재 국내 시장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대형주가 매력적인 종목이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 한 달 뒤쯤에는. 그래서 요 작은 예. 거 앞으로 하지 마시고 예. 우선 처음에 하시는 거니까 예. 처음 시도하시는 거니까 조금 나름대로의 시총 높은 종목들이 있죠. 오히려 예, 제가 볼 때는 조만간 보면 삼성전자가 되게 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이런 게 되게 가격 메리트가 높아져요. 그래가지고 내렸어요, 그것도. 아, 괜찮아요. 조만간 다시 올라갈 거니까 차라리 거기에 힘을 더 실으시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삼성 팔지 마시고요. 아셨죠? 팔면 안 돼요. 그건 파시면 안 돼요. 아셨죠? 삼성은 안 팔게요. 예, 팔지 마시고 시장 안정되면 오히려 삼성을 더 사세요. 아마 그래가지고 저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해서 삼성 10만 전자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뭐 50% 수익이니까 오. 괜찮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한번 좀 같이 힘내셔가지고 대응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드릴게요, 오늘. 예, 감사합니다. 네, 우선 펜텍 이 종목 교체해야 될 타이밍에 대해서도 짚어주셨고 언제 또 종목들 관심 갖고 지켜보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짚어주셨으니까 이 상담 내용 잘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마련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은 문자 상담을 남겨주셨습니다. 한국전자 인증을 주셨고요. 매수가가 5,740원에 비중은 7%이다라고 하는데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는 4,500원이거든요. 3% 넘는 거의 4% 가까운 하락을 보였는데 토스 상장 관련한 종목들 어떻게 다시 한번 상승의 여력이 있을까요? 이게 매수가까지 갈 듯 하다가 안 갔어요. 보니까 매수하신 지는 오래되셨어요. 라인을 제가 한번 그어보니까 이 작년 초반이나 재작년에 사신 것 같아요. 이때쯤 아마 사셨을 거예요. 라인상으로 이때쯤 사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말씀 주신 것처럼 토스 이슈가 붙어가지고 좀 가다가 시장이 또 원체 안 좋다 보니까 그냥 또 얻어 터진 경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다시 반등을 좀 노려봐야 되는데 우선 저는 이래요. 어쨌든 이슈거리는 있다 보니까 또 상장까지 좀 맞물려 기다려 본다면 주가는 충분히 좀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매수가 위로 가는 모습이 나올 거고
작년 초와 재작년도의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가격대 고점 자리들이 가격 전략으로 보더라도 한 7,000원대는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한 번은 다시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매수하신 가격 5,700원이신데요. 한 6,500원부터 7,000원 넘어가는 구간대가 저는 올 거라고 봐요. 기다리시면. 지금까지 기다리셨잖아요. 다시 오지 않을까 싶으니까 좀 버텨보셨다가 그때 가서 그냥 미련 없이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자, 손해는 안 보실 겁니다. 다만 지금 시기적인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라 다시 오를 수 있으니 힘내시고 기다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저희가 6,500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 들어봤으니까요. 이 점 잘 참고하셔서 그때 꼭 수익 실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과 나는 장중에도 좀 함께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 노란 톡방 아직 열려 있으니까요. 입장하시고 얼른 시장 이야기 함께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김선윤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하단에 나오고 있는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이런 종목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런 시장 이야기를 보다 자세하게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성호 하이텍 좀 궁금해서요. 네, 성호 하이텍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9,000원에 30% 갖고 있습니다. 네, 9,000원 매수가의 30% 비중이시고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는 8,180원입니다. 지금 매수가를 소폭 이탈을 했는데 비중이 30%여서 좀 걱정되실 것 같아요. 자,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시장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뭐 이거 종목 탓이라기보단 그냥 시장 때문에 얻어 터진 격이라 사실 성호 하이텍 지금 원체 좋은 상황이거든요. 뭐 종목 저도 뭐 자주 보고 있는 종목인데 걱정보다는 사실 뭐 그냥 제가 심적인 안정을 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종목은 아무 문제 없어요. 다시 이제 잘 갈 거고 10,000원 돌파하면서 12,000, 13,000원 이상도 잘 갈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다만 이제 오늘 같은 시장이 지금 1월부터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게 하나 스트레스인 건데 그것만 조금만 안정만 된다면, 시장만 안정된다면 다시 빠르게 올라갈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우선은 성호 하이텍 시가총액을 1조를 봅니다. 우선적으로는. 지금 이제 보면은 한 7천억 좀 안 되는 시총인데요. 이게 1조 이상은 가줘야 그나마 자기 밥벌이 하는 종목이 저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걱정하실 건 없는데 혹여나 뭐 궁금하신 게 혹시 뭐 따로 있으실까요? 아, 그래, 이게 요즘 1월부터 계속 빠지길래 네. 많이 걱정도 되고 네. 그리고 또 전에 한 12월 달에 한번 올라갔을 때 조금은 제가 정리를 좀 했습니다. 사실은 한 20%로. 네네네. 나머지 갖고 있는데 그래 뭐 계속 갖고 있어도 될란지 싶어서 다시 한번 궁금해 전화드리는 간 겁니다. 가져가셔도 되는데 시장 빠지면 같이 빠지긴 할 거예요. 예. 네, 근데 그거는 감안은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체 이제 그 펀드 입장도 그렇고 증권가에서 이제 기관들 투자하는 그것도 그렇고 상황적으로 자금이 조금 많이 좀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아서요. 보통 성호 하이텍 같은 경우 바스켓 매수로 좀 물량이 들어오면 좋은데 그 상황이 현재 지금 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관 외인들 해서 사실 막 계획했던 물량들이 막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조금 뭐 걸리긴 하는데 뭐 기관들 뭐 오늘 들어오긴 했네요. 일부 외인들은 뭐 단기 트레이딩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아직 이 정도는 들어왔다고 보긴 조금 애매하긴 해요. 그래도 우선은 시장 안정화되면 바로 올라갈 종목이니까 딱히 제가 뭐라 드릴 건 없고 그냥 시장 회복되면 바로 많이 올라갈 거예요. 아마 급등 나올 거예요. 아마 시장 회복되면. 그래서 그때 보고 대응하셔야 돼요. 이거는 딱히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아니에요. 워낙에 좋은 종목인데 그냥 시장 때문에 빠진 거라. 그럼 이런 건 어떻습니까? 뭐 네네. 좀 보통 그 아침에 빨간불 켰다고 오후에 뭐 파란불 켜고 있는 현상이 계속 1월 달에 생기던데. 이게 예. 성호 하이텍뿐만이 아니라 시장 자체가 그랬잖아요. 예. 그 어쩔 수 없어요. 특히나 성호 하이텍 정도의 규모가 되면요, 종목이 예. 지수 추정되는 흐름으로 많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지수 따라서 움직임 변동이 나오는 경우들이 꽤나 많아요. 특히나 하락장엔 더더욱 그래요. 상승장에 못 따라가는 경우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하락장에는 이 추종하는 그 펀드 물량들이 정리하고 나가는 케이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럼 전문가 그럼 하나만 더 문의 좀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냥 만약에 지수가 빠지고 주가가 빠질 때는 가만 그냥 지켜만 보고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런 현상이 이럴 때 아침에 올라가고 오후에 빠지면 아침에 팔고 오후에 다시 사는 게 낫습니까? 현 시점에서는 그냥 제 개인적인 판단이긴 한데 아마 오늘 좀 사실 과도하게 빠지긴 했단 말이죠, 시장이. 예. 그러니까 아침에 잠깐 올랐다 빠졌다고 해서 대응을 하신다고 한들 저는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마 오늘같이 하락이 크게 나오는 거는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약간 일부 덜어내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시장이 좀 안정화되면은 저는 오히려 덜어냈던 물량을 다시 한번 성우하이텍에 집중하셔가지고요. 예. 단가를 좀 낮추시고 오히려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맞다고 저는 봐요. 예. 그래서 지금 말고 한 시장 안정화가 저는 한 1, 2주 뒤부터는 조금씩은 눈에 보일 거라 판단하기 때문에 그때 맞춰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근데 예. 성우하이텍은 원체 실적이 좋아가지고요. 예. 4분기도 좋고 올해도 너무 좋거든요. 예. 그래서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 그냥 지금만 좀만 버티시면 돼요, 사실. 그러면은 아침에 팔고 사고 아침에 단타하지 말고 그냥 가만 놔놓는 게 낫겠네, 내려가면은요. 단타하시면 더 스트레스 받으실걸요. 그래서 냈잖아, 됐습니다. 하지 마세요. 예, 막 내려가도 막 올라가기 싫고 막 그냥 기다린다. 예, 코스피, 코스닥이 더 이상 안 빠지고 버틴다면 그때 차라리 물을 타세요. 그렇게. 그게 나가실 겁니다. 네.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근에 이 시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종목이죠. 그래도 조금만 더, 지금 너무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인내를 하고 보유하신다면 지수 반등과 함께 힘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니까 그때까지만 계속해서 조금만 더 보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늦게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휴림 로봇이고요. 네, 휴림 로봇.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410원에 10%입니다. 네, 1,410원에 10% 비중. 자, 오늘장 종가 네네. 기준으로는 1,354원입니다. 지금 매수가를 조금 이탈을 해서 고민되시나 봐요. 자,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요 종목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아니, 요게 그냥 로봇주길래 한번 사보기는 했는데 네. 이게 과연 잘 한 것인지 앞으로 전망이 어떻고 목표가라든지 손절가가 궁금해가지고 네. 전문가님한테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종목이 이제 그 실적으로 보면은 매출이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좀 튀어가기 시작하면서 흑자 전환 가능성이 있고 올해부터 아마 본격 이 종목이 개화기로 가요. 네. 실적 베이스로 보면은 올해부터 상당히 좋아져요. 그 그림은 있는데 그래도 최근 보면은 로봇주들이 그나마 좀 버티는 모습이 좀 나와주긴 했어요. 시장 대비해서. 근데 종목에 있어서 저는 나쁜 선택은 아니신 것 같은데 네. 다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간은 조금 걸리지 않을까 싶은 건 있어요. 그러니까 체크를 네. 해봐야 될 게 다음 달에 4분기 실적 체크하고 감사보고 3월에 보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그때 아마 죄송합니다. 같이 나온 이슈가 뭐냐면 올해 실적에 대한 이슈들이 조금 아마 얘들도 이제 기사화 시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반등이 나올 건데 이걸 혹시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어느 정도 기간을 염두에 두시고 투자하셨는지가 궁금하긴 해요. 저는 이거를 단기도 좋고 중기도 좋고 장기도 좋고 그냥 다 좋게 그냥 생각하고 좋게?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려고요. 그러면 제가 보건대 1차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격대는 얼마냐면 시장 안정되고 반등 치면 아마 빨리 갈 수 있는데 1,800원에서 2,000원 정도까지가 우선은 짧은 시간 내에 갈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하나 걸림돌 뭐냐면
요건데 두산 로보틱스가 최근에 좀 움직임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들의 이슈가 조금 단기로 좀 소멸됐어요, 사실 지금. 근데 그 이슈 자체가 좀 한 번 더 나와주는 시기가 조만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지금 시장 전체적인 흐름에서 괴롭히는 게 너무 많아요. 금리 이슈부터 시작해서 뭐 홍해부터 시작해서 트럼프까지 원체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좋아하는 또 산업군이긴 해가지고 긍정적으로 좀 보긴 하는데 너무 길게 보지 마시고 한 3월에서 4월 정도 보시고요. 네. 1,700원대부터 해서 2,000원 사이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아, 네, 그렇습니까? 네. 수익률로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1분기 실적을 체크를 했는데 한 4월쯤에 1분기 실적이 괜찮게 나온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 휴림 로봇 전체 올해 실적이 흑자 전환부터 해가지고 대상승 전환하는 그런 우리 한 해다라는 뭐 기사들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런 기사를 보고 만약에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셨다면은 최소한 올해 하반기까지 보시고 한 2,500원에서 3,000원대 사이 보시면 나쁘진 않을 거고요. 아, 네네. 고민해 보셔야 돼요. 저는 우선 나쁘진 않은 종목이다 말씀드릴게요. 아마 환기도 풀릴 거고 해서 정상적으로 다 나올 거예요. 실적 자체도. 다만 이제 전체 국내 시장이든 미국 시장이든 시기적으로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좀 움직임이 좀 제한적인 게 있어서 이것만 풀리면 되거든요. 그 시기가 아마 저도 한 달쯤 뒤로 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여유 갖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투자 기간은 짧게는 1개월에서 많게는 3개월, 괜찮게 보신다면은 한 7, 8개월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아, 네네.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휴림 로봇 상담 들어봤는데요. 오늘의 이 상담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마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은 문자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 화학을 주셨고요. 매수가가 59,200원에 비중이 40%이십니다. 자, 59,200원이면 뭐 추가 매수를 통해서 매수 단가를 낮추신 게 아니라면 작년 여름에 사시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좀 보유를 하고 계신 건데 비중도 좀 큰 상황이거든요. 40% 비중인데 자,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 봐야 될까요? 2차 전지 해가지고 한참 이슈몰이가 됐던 종목이란 말이에요. 뭐 좋은 종목인데 제가 이제 2차 전지주들은 계속 강조를 드리면서 그때 당시에도 사실 그게 너무 고평가 논란이 많아서 좋아하진 않았어요. 뭐 물론 완전 초장기로 대응을 한다면 괜찮은 종목이면 확실해요. 네, 그거는 확실한데 다만 걱정은 뭐냐면 아마 많이 걱정하실 내용 중에 하나예요. 트럼프가 제발 입 좀 안 놀렸으면 좋겠는 거. 솔직히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요. 왜냐하면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경선에서 지금 1차 경선에서 지금 승리했는데 관련주들 다 후드려 팼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의 입에서 이게 쓸데없이 얘기가 나오면은 곤두박질 치거든요. 버려지는 거예요. 테슬라도 급락이 나올 거고 이런 현상들이 나올 테니까.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굉장히 조금 어려운 시기예요. 이 시기가 좀 지나고 나야지만 이 코스모 화학도 다시 조금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도 원체 지금 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무턱대고 이거를 막 무시할 수는 없어요. 유권자도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저는 아마 좀 감싸는 쪽으로 얘기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래서 우선은 어떤 얘기를 하는지까지가 중요한 거고 경선 이제 초반이기 때문에 경선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정책적인 얘기들이든 뭔가 얘기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 얘기가 뭐든 간에 얘기가 나와줘야지만 관련 주들이 바닥을 확인하면서 횡보를 끝내고 반등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최소한 저는 한 달에서 2달 정도의 기간은 걸릴 거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 경선이 끝나고 뒤로 가면 갈수록 이슈화 되는 것들은 뭐 또 있잖아요. 금리에 대한 부분도 있고 트럼프는 더더욱더 성격상 세게 내지를 거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갈지 모르겠으나 우선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처음 얘기 나오는 게 뭔가 그걸 봐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차분하게 지켜보시고 우선은 홀딩하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보유하는 전략이 좋겠다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은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정보 궁금하실까요? 한일 사료 6,500원에 네. 10%요. 네, 한일 사료 매수가 네. 6,500원에 10% 비중이신데 7월, 오늘장에 7월에 샀어요. 7월에. 네. 오늘장 막판에 갑자기 엄청 네. 올라서 드디어 좀 나오나 싶은 기대감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7월에 사셔가지고 네. 이제 다시 오고 있네요. 예. 제가 이 종목을 안 봐서 그러는데 오늘 이슈가 뭐가 있었나요? 갑자기 올랐어요, 얘가. 아, 이슈는 따로 못 보셨고요. 네. 저도 못 봐가지고 오늘 제가 기업 방문 다녀온다고 못 봐가지고 뭐 전쟁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올랐나 봐요. 그러네요. 뭐 관련주들도 많이 올랐네요, 보니까. 아마 이게 물류도 그렇고 좀 이래저래 시끄럽다 보니까 올랐던 것 같습니다. 홍해 사건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우선은 보셔야 될 게 조금은 판단이 저도 솔직히 어려운 게 뭐냐면 미국 입장에서 현재 바이든 정부에서 이쪽 시장 자체를 끊어야 되잖아요. 홍해 쪽을 빨리 마무리를 해야지 인플레를 잡는 구조로 가거든요. 네. 그래서 속도감 있게 처리하고 있는데 사실 뭐 이게 더 시끄러워져야 좋아지는 입장은 저는 공화당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상황이. 그래서 우선은 이슈는 받고 오늘 보니까 분봉상으로도 보건데 막판에 올려치면서 꽉 채우고 끝이 났어요. 그러면 이게 내일 시장에서도 한 번 더 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하고요. 이번 주에 한 번 더 움직임이 나오면은 조금 아슬아슬하긴 하지만 매수가 근처의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네. 여기서 호가 한 번 탕탕 두 번 20%만 가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판단을 드리면 매수가 근처에 움직임이 좀 나온다 싶으시면은 정리하셔야 돼요. 그 이상 가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 작년 4월, 5월, 6월, 7월 때 이 큰 박스 자리가 있어요. 나름 고점 먹고 떨어졌던 자리, 매수하셨던 자리 그 자리. 네. 그 자리에 우리 시청자님처럼 오기만 하면 팔 거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수두룩 빽빽하고요. 매물벽도 그래요. 아, 네. 그래서 그냥 매수가에 오면은 팔 거라 생각하시겠지만 마이너스 10% 6,000원 넘어간다 싶으시면은 판다는 생각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 아마 급등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추가로. 그러면 매수가 온다 하시면 아 그래 다행이지 생각하시고 정리하시고 현금 일단 확보하시고 그게 아니더라도 올라갔다가 흔들리고 아 이 정도면 됐다 판단하신다면 저는 마이너스 10% 안쪽이라도 괜찮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판단하시기에 저는 모르겠으나 판단이 어려워요. 홍해 쪽의 상황이 더 시끄럽게 지연된다면 더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고민해 보셔야 될 게 저는 매수가 근처로 온다면은 우선 비중을 조금씩은 분할 매도로 줄여 나가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안전하실 거예요. 네. 그게 아마 감사합니다. 내일이나 모레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고민 한번 해보세요. 저는 우선은 네. 반등을 봅니다. 반등 오니까 반등 나올 때 잽싸게 빠져나가는 전략? 이게 아마 현명하지 않을까. 한번 내일이나 모레 보시고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수가까지는 올라올 수 있겠지만 그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매수가 부근에서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볼 텐데 우리 전문가님 여기서 보내드리기 너무 아쉽다, 헤어지기 싫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소통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입장하시고 시장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또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배트맨 2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고점에서 매도를 못했던 이 SM은 반등 시에는 정리를 해보는 게 좋겠다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친구 따라 매수했던 펜텍은 종목 교체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배트맨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접수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안내해 드리겠고요. 또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